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집합에 이어 명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단원 마무리를 가지고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서 중단원 마무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게 뭔지 일단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수학에서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요걸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루트 9는 유리수이다. 루트 9라는 수는 계산이 가능하죠. 루트가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제곱이 9니까 3으로 계산이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3은 유리수이다 라는 말이에요. 3이 유리수인가요? 유리수가 뭔가요? 유리수는 분수로 쓸 수 있는 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 있는 이런 숫자를 유리수라고 정의하는데 무리수의 반대말이죠. 아무튼 루트가 있지만 이 루트는 계산이 돼서 3으로 계산이 되고 3은 유리수가 맞죠. 그래서 요거는 5 그리고 참인명제라고 쓰시면 됩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명제라는 게 뭔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무리한 예를 들면 명제가 아닌 예를 무리하게 좀 들면 박선준 선생님은 훌륭하다? 잘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별로니까 아무튼 박선준 선생님은 훌륭하다라는 거는 명제일까요?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누구에게는 훌륭한 선생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별로 그닥 훌륭하지 않은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말 중에서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2번 해볼까요?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일단 선생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저보다 큰 사람이 많이 있다. 많다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2명 있으면 많은 걸까요? 3명 있으면? 100명 있으면?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 아님.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직각삼각형에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아. 직각삼각형에 각이 3개가 있는데 이 3각은 각각 90도보다 작거나 같아. 큰 각이 없죠? 당연히. 90도보다 작거나 같아. 참인명제죠. 직각삼각형의 어떤 각을 선택하더라도 그 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 또는 같은 경우도 있죠. 물론 직각인 경우. 다음 91은 소수이다. 이 소수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점의 소수가 아니에요.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요걸 소수라고 합니다. 요걸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1을 나눌 수 있는 수가 1하고 91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참인명제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1번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적인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명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명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얘는 참이겠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무리수 맞잖아요. 루트 2는 대표적인 무리수니까. 그런데 요거에 부정을 할 수 있어요. 부정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은 아니다를 붙이는 게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요게 본 명제의 부정인 명제가 됩니다. 부정이라는 게 뭔지 되겠죠. 근데
부정과 본래의 명제는 세트예요. 세트. 어떻게 세트냐?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참거짓을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장이 있으면 그 부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냥 본 명제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조건이라는 게 명제와 구분되는 어떤 문장입니다. 수학에서 문장을 명제로 쓸 수도 있지만 조건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인데 x 플러스 3은 5이다 라고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3은 5이다. 요건 조건이라고 해요. 명제라고 안 하고. 조건이란 그러면 뭐냐? 조건이라는 거는 여기에다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을 수학에서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얼마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참이 되죠. 그런데 3 넣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짓이 되죠. 3 더하기 3은 6이니까. 이렇게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이런 걸 수학에선 명제와 구분해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요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이 뭔지 되시죠? 그럼 요거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죠. 2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들어간 집합, 요 집합이 요 조건의 진리집합. 진리라는 건 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2번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어요. 네. 전체 집합 U, 이거 집합 단원에서 배웠어요. 조건제시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려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좋겠네요. x는 5희하의 자연수검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요게 한 조건이고 요게 한 조건이래요. 이거일 때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죠? 참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정식과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진리집합으로 써줘. 뭐 요런 얘기예요. 방정식 풀 수 있으세요? 부등식 풀 수 있으세요?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요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오랜만에 2차 방정식 보는데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란 걸 합니다. x-2와 x-2로 인수분해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2. 그러니까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2밖에 없다는 거죠. 2밖에. 그러면 그 밑에 나피 있네요. 나피. 나피는 뭐죠? 요거 not이라고 읽어요. not. 영어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부정인 명제를 부정인 조건? 부정인 명제? 부정인 조건. 이 조건의 부정인 조건. 뭐 이게 명제일 때는 부정인 명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not이라는 거는 물결이라는 거는 not을 의미하고 not. 그러니까 not라고 쓰기 귀찮아서 수학자들이 요 표시가 있으면 앞으로는 부정이에요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나타낼 때 표시가 물결 표시. 그러니까 P가 아닌 애들을 다 써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체 집합을 1, 2, 3, 4에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2가 아닌 애들을 다 모아달라 요 말이죠. 뭐가 될까요? 1, 3, 4.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해볼까요? 요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8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0보다 작거나 같아. 요거 푸실 수 있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2차 부등식도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요. x 곱해서 8 되는 숫자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6 되는 조합.
두 개의 숫자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입니다. 곱하면 플러스 8, 더하면 마이너스 6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큰, 크, 작작 이거 기억하시나? 구간 사이 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을 2차 부등식은 푸는데 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작으면 구간 사이 이게 0보다 크면 2차 식이 0보다 크면 큰, 크, 작작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두 근을 찾아가지고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요 두 개의 숫자 사이 요걸 만족하는 숫자는 2하고 4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x가 들어가야 돼. 요게 2차 부등식 풀이였습니다. 사실 이 2번 문제는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지 뭐 명제에서는 크게 할 게 없어요. 아무튼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들이 1부터 5, 죄송해요. 5가 빠졌네요. 5까지였네요.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아까 풀었죠? 2하고 4 사이에 자연수 쓰면 되죠. 2, 3, 4. 그러면 not q, 이거 q예요, q? 1, 5 되겠네요. 숫자 9가 아니라 알파벳 q입니다. q. p, q를 많이 써요. 명제에서는 p면 q이다. 뭐 이런 말 할 때도 쓰고. 요거 되실까요? 요 문제에서 핵심 내용은 사실 진리집합이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 부등식을 좀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3번부터가 조금 얘기가 많아지는 명제 중에 복잡한 명제들이 있어요. 요거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얘기는 이쪽입니다. 명제가 뭐고 부정이 뭐고 요거 낫으로 요거 물결 표시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고 진리집합이 뭐고. 근데 이런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를 수학에서는 주로 많이 다뤄요. 뭐이면 뭐이다. 이렇게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명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P이면 Q이다 라고 썼는데 요 조건을 P, 요 조건을 Q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3이 5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런데 요거를 간단하게 요쪽을 P라고 하면 요쪽을 Q라고 하면 P이면 Q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를 사용하는 장점이 그거잖아요.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면 얘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실까요? 여러분 x 플러스 3이 5이면 이걸 무슨 얘기죠? x가 얼마라는 얘기죠? x가 2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x가 2라는 얘기나 x 플러스 3이 5라는 얘기나.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2면 x가 2면 여기다 2 넣어보세요. 4 빼기 2 빼기 2는 0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만족하는 진리집합, 요거 진리집합 만족하는 값,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진리집합을 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오른쪽이 크면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드려야 될까요? 2라는 집합과 2-1이라는 요 두 집합이 있는데 요 오른쪽이 이렇게 크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요거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조건. 오른쪽이 커야 돼요. 오른쪽이. 그리고 P이면 Q이다 라는 애가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명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역이에요. 역. 역은 뭐냐면 한문으로 역은 바꾸다.
역지사지 아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P이면 Q이다를 바꿔서 쓰면 뭐가 될까요? Q이면 P이다. 요 화살표가 이면 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압축해놔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자꾸 쓰시다 보면 이게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Q이면 P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P이면 Q이다의 역 바꿨기 때문에 E라는 거는 부정을 나타내요. 부정.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에 부정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P에다가 부정 붙이면 나P. 그래서 나P이면 Q에다 부정 붙이면 notQ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실까요? 역과 이. 여기 뭐라고요? 바꾸는 거. 이는 뭐라고요? 부정. 부정. 다음 대우는 뭐냐? 대우는 둘 다.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역도 하고 이도 하고. 그러면 위치 바꿔서 Q 나오는데 그냥 Q가 아니라 not Q이면 P 오는데 not P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말로 써볼게요. 요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역, 이, 대우가 뭔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역은 바꾸고 이는 부정하고 대우는 둘 다 하고. 그래서 요 문장에 역 불러주실래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 플러스 3은 5이다. 되실까요? 역. 그 다음에 2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3이 5가 아니면 부정하는 거니까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0이 아니다. 어렵지 않죠? 2 부정하는 거. 대우는 뭐 하라고요? 둘 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x 플러스 3도 5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하실 수 있겠죠. 역, 이, 대우.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돼요. 받아주시면. 따지지 말고, 묻고 따지지 말고 받아주시면 돼요. 요런 걸 요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같이 참이에요. 얘하고 얘가 세트. 그러면 역 2를 보세요. 얘한테 대해서 대우 명제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역하고 2도 세트. 이게 되실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아까 했죠.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2면 당연히 이게 참이 되지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라도 거짓,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에요. 발레가 있으면.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럼 얘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거짓입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 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받아 안아주시면 돼요. 그래 용어 그렇게 이름 그렇게 정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세트.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본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대우 명제도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요거 왜 얘기하느냐? 요거 아까 부정 얘기할 때랑 비슷하게 본 명제의 참거짓을 잘 판명하지 못할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인데 요거는 요 단어로 일단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용어의 늪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오충. 뭐냐 하면 P면 Q이다가 참일 때, 즉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이 크면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5충의 반대는 뭐냐? 왼필이에요. 오른쪽이 크면 충분 조건이고 왼쪽이 크면 필요 조건. 이거 되실까요? 5충 왼필. 근데 이건 안 해도 되죠? 오른쪽이 충분 조건이면 왼쪽이는 필요 조건. 근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똑같아. 그러면 뭐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요 정도 상식을 요게 명제 내용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필기 내용 한번 캡처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빨리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과 대우를 말하래요. 되시죠? 역이 뭐라 그랬죠? 역 바꾸는 거. 바꿔주세요. 요거랑 요거 바꿔주세요. AC는 BC이면 A는 B이다. 역 되시죠? 대우는 뭐라 그랬죠? 바꾸기도 하고 부정도 하고 둘 다 해야 돼요. 요거를 끌어오는데 AC는 BC 근데 부정해야 돼요. 아니면 요거를 반대쪽에 넣는데 요것도 부정해요. 이다. 참 쉽죠? 알고 나면 쉬워요. 근데 용어를 모르면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뭐라는 건 친해지셔야 됩니다. 용어랑 빨리 친해지세요. 역, 대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 이거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이면 이다를 거꾸로 가정 결론을 반대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 플러스 2는 0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논리에 따라서. 대우는 뭐 하라 그랬죠? 둘 다 하라 그랬죠? 바꾼 위치에다가 아니다 넣으면 되죠. 앞에 거를 뒤로 보내고 아니다 넣으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4번. 기억나시나요? 어떤 조건인지 말하세요. P는 Q이기 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썼던 요거예요. 요거.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 모르겠으면 이거 객관식이니까 찍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아무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5충입니다. 5충. 오른쪽이 크면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애하고 요걸 만족하는 애하고 누가 더 큰지, 오른쪽이 큰지 왼쪽이 큰지 그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누가 큰지 혹시 따져주실 수 있나요? 1번? x는 1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고 누가 더 많게요? 숫자가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아니죠. 얘가 포함하고 있는 숫자가 많은지 얘가 포함하고 있는 숫자가 많은지 뭐 직접 숫자들을 나열해봐도 좋겠지만 부등식은 사실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x가 1, x가 2 보이시나요? 1보다 크다. 요게 p예요. p.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요게 q예요. q. 요걸 만족하는 집합이 p고 요걸 만족하는 집합을 q라고 하면 누가 큰가요? 여기는 공통 부분이죠. 얘가 요만큼 더 갖고 있죠. P가 큰 거죠. P가 크죠. 되실까요? 사실 여기 1.5 있잖아요. 얘는 1.5 갖고 있어요. 1보다 크네. 근데 얘는 1.5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P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이 크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으시라 믿습니다. 다음 요거는 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절대값은 원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중학교 때 절대값을 잘못 배웠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쉽게 배운 사람들은 마이너스 띄면 돼 뭐 이렇게 배웠을 건데 실제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원점 0인 점부터 거리가 얼마인가
그 거리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0부터 마이너스 7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7 거리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이 값은 7인 겁니다. 마이너스를 뗀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요거 표시할 수 있나요?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데 걔한테 절대값을 씌우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은 애들만 모아놔야 돼요. 오른쪽으로도 3, 왼쪽으로도 3 떨어지는 게 최대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최대 날개를 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까지밖에 못 떨어지죠. 요게 P입니다. P. 근데 Q 보세요. Q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완전 똑같죠? P하고 Q가 완전 똑같아요. 오른쪽이 큰지 왼쪽이 큰지 판단할 수가 없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명제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강조하지만 요거 캡처해 두시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모르시면 2번 보세요. 요거 들어오면 명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